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생활백과 제리미송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분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제 이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화면으로 누군지는 만나 곧 뵐 거고요. 바로 이분입니다. 네, 이 어려운 일을 계속 해내시고 계십니다. 그 턱관절 코골이 전문 의대시죠? 우리 뭐 많은 수식어가 있습니다. 많은 수식어가 있고요. 뭐 치주과, 보철 뭐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는데 그냥 김영태 박사님, 정말 어려운 일을 해내고 계시는 김영태 박사님 오늘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턱관절 코골이 전문치과 김영택 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번 시간에 우리 이전 시간에 요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죠? 예. 요거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오늘도 이제 요 모형을 갖고 예. 요게 스컬이라 그러나요? 스컬이요. 예. 네, 스컬. 요거 갖고 있다가 또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자, 일단 요거는 제가 여기다 두겠습니다. 흉측한가? 여기다 놓겠습니다. 예. 네. 자, 우리 이전 시간에 그 턱관절 연관통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질의응답을 해주셨는데, 예. 자, 오늘 이제 마무리 좀 해주셔야 될 부분 예, 중에서 알겠습니다. 첫 질문, 사실 이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 때 많이 좀 심사숙고했어요.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사실 주변에 보면은 그 치과 치료한 이후에, 예. 그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 치과를 가잖아요. 예, 근데 예. 치과 치료 그 중에서 특히나 이제 좀 신경 쪽에 손실을 좀 입으신 분들이 좀 계세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치과 치료를 하러 갔는데 예. 신경 손실을 또 입으신 분이 계세요, 주변에. 예, 맞습니다. 자, 이런 신경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우리 박사님 보시기에 그 다음 치료는 어떤 솔루션이 있어야 되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거기도 뭐 닥터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보통 저희 그 치과 치료 받으신 다음에 대부분의 컴플레인 하시는 것들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마비 증상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합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보통 치과는 보통 한 3-4시간이면 풀리거든요. 네. 근데 풀리는 과정에서 좀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하루 정도면은 다 풀리는데 보통 그래 마취 주사. 네, 마취 주사요. 치과 치료 받고 나서 그 다음 날도 마비 증상이 있다, 감각이 많이 안 돌아온다 이러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러신 경우는 그 뭐가 망가진 건가요? 어쩌면 주사 놓는 과정에서 주사 바늘이 신경을 직접적으로 데미지 줄 수도 있고요. 아하. 그다음에 또 다른 쪽에서는 치과 치료하는 과정에서 정말 그 신경을 건드렸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의 신경이라는 것이 정말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양파 같은 경우 물에다 담으면 양파 그 뿌리처럼 이렇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턱에도 그 모든 뼈에 그렇게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 그 많은 뼈 중에 그 신경 중에 하나가 손상을 입으면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정말 심한 경우는 저희 인도에서 한번 벌어진 일인데 네. 여성이 바느질하다가 바늘이 손에 잠깐 찔렸어요. 네, 네.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예. 네. 그 다음부터 모든 팔 자체가 색깔이 하얀색으로 바뀌면서 넘니스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우. 그래서 치과에서는 뉴럴러지스트들도 그렇고 그 원인을 모르는, 왜 그런지를 모르고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만큼 사람 몸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신경 손상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네. 얘기하면 이 청소, 우리가 얘기하는 치과 치료 가서 그 프로피라 그러죠. 그냥 그 러버 볼로 이렇게 윙 하고 그냥 네, 간호사들이 네, 하는 네, 거, 네. 그런 거 하면서도 또 신경 손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치과 선생님들에 의해서 오는 그런 데미지는 제가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좀 마음은 아프긴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 근데 보통 우리 치과 선생님들이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근방에 예. 양파 털처럼 예, 예. 수많은 신경 조직이 있다는 거 알고 접근하시는 거 아니에요? 모를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없어요. 그거를 엑스레이 나오지도 않고 해부학적으로 열어보더라도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짧은 정말. 그러니까 그런 신경 잘못 건드렸다간 아까 예. 우리 인도의 한 사례처럼 예, 예. 전체 컬러가 변할 정도도 생길 수 있다라는 정도를 알고 계실 거 아니겠냐고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게 흔치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없는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치과 치료하는데 신경을 안 건드리고 할 수 있는 치과 그런 것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입은 저희들이 딥클리닝, 일반 청소, 아니면 신경치료, 아니면 일반 저희가 땜질,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저희가 컴파짓 이런 필링을 집어넣는 것마저도 신경을 건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치과 치료가 다 신경을 고급스러운 정보를 다루시는 전문의에서 땜질하니까 요즘 옛날 생각나니까 땜질. 우리 땜빵 걸린 애들 있어요. 어렸을 때 여기 머리가 빠져가지고 땜빵이라 그랬거든요. 되게 친밀감이 없습니다. 땜질.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신경 손상으로 인한 이 무서운 경우에 따라 맛을 못 느낄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예, 맞습니다. 평생 무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혓바닥을 딱 깨물어도 아픔이 없으면 이게 문제될 수 있잖아요. 특히 요즘에는 임플란트가 정말 많이 보편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많으신 분들도 그렇고 치과 선생님들 그렇고 임플란트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거의 뭐 이 치통 이빨계의 완성이라고 하는 게 임플란트 그렇게 잘못입니까? 그걸 잘 쓰면은 정말 좋은 건데요. 그걸 잘못 쓰게 되면 정말 평생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임플란트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정말 더 많이 쓸 거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과정에서 쓰고 있지만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거를 너무 무분별하게 잘못하다 보면 정말 그 데미지를, 신경 손상의 데미지를 많이 보이는데요. 그 중에 최근에 가장 많이 든 그런 제가 많이 신경 손상 중에 임플란트가 제일 많아요. 임플란트 하다가 신경을 건드려서 그 다음부터 보통 이 안쪽 얼굴을 반으로 했을 때 반쪽이 다 감각이 없거나. 예를 들어 이걸로 좀 설명해 주실래요? 여기 보시면 여기 반쪽, 보통 아래쪽이 많은데요. 반쪽이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항상 마취한 느낌을 평상시에도 가지고 다닌다고 느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저희 환자들 몇 분 중에도 밥을 드시는데 음식물이 자꾸 흐른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래서 식사를 하시다가 계속 닦는 거예요. 국물이 흐르는 줄 알고. 근데 얼굴은 또 괜찮고요. 또 설사 또 여기 밥풀이 묻어 있어도 전혀 감각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엊그저께 식당에서 봤더니 여기 밥풀 2개 붙으신 분이 혹시 이제 뭐 그러신 분들 물론 근데 왼쪽만 그렇습니까?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한쪽만. 물론 임플란트를 너무 무리하게 해서 양쪽 다 마비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정말 드문 경우고요. 보통 임플란트는 한쪽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쪽하고 하기 때문에 한쪽 같은 경우 많으시고 하여튼 치과 치료하고 나서부터 마비 증상이 있으면 그거는 정말 신경 손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빨리 저희가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약물 치료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치과 선생님들한테 여쭤봐서 컨트롤이 안 되실 때는 전화 한번 주십시오. 그 일반 덴티스트께서 할 수 없는 분야를 또 도맡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치과 선생님들은 계속 기다려 보십시오. 보통 만약 그런 문제가 3주 이상 계속 된다면 저한테 그냥 전화 한번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치과 선생님들은 되게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신경 손상 환자 입장에서 본다면 빨리 치료를 하면 할수록 그런 것들이 경과가 굉장히 좋아요. 만약에 지체했어요. 보통 사실은 저희들이 6개월 정도 지나고 1년 정도 지난다 그러면 회복이 안 됩니까? 회복이 안 된다고 보고요. 사실은 적어도 3개월에서 4개월 안에 그 치료를 한다고 해도 그 최소한의 불편함을 줄일 정도지 그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그 완벽하게 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치과 치료로 인해서 손상된 신경 조직이 빨리 해야지 회복이 되는 건데 그냥 방치하면은 망가진 세포니까 회복이 안 된다. 그다음에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면들은 한번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정말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안 되는 경우는 안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전 시간에 우리 김영택 박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턱관절 연관통 중에 3차 신경통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이거 쇠갈고기. 그 중에 오늘 지금 방금 얘기하셨던 신경 손상이 그 부분이 해치를 했는 겁니까? 바로 3차 신경의 보통 영향. 그 세 번째 브랜치, 여기 맨 마지막 브랜치가 영향을 받으면 그런 경우들이 생기죠. 그래서 마비 같은 증상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치료하기는 되게 힘들고요. 마비면서 아픈 거 정도는 저희가 생활하는 데 지장 없도록 많이 치료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여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원인 이게 전문의가 바라보는 시야에서의 원인을 다 얘기하는데 어떤 이들은 신경 그거 손상된 거를 이후에 혹시 마사지하면 나을 건 줄 알고 네. 마사지만 계속 받으러 네. 가신 분 계세요. 설례로 막 침 맞으시는 분들도 침도 계시고요. 맞고. 근육통이나 턱관절에 대해서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침은 도움이 되겠지만 신경 손상은 건들지 마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신경은 건들면 건들수록 절대 무슨 굳은 살처럼 힘이 세지는 게 아니라 더 아프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건드리는 아까 3차 신경통이나 이런 신경 손상은 건들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이 제일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빨리 치료하는 거. 예. 가시는 게 낫겠네요. 맞습니다. 전화하셔가지고. 예. 자, 이제 요건 아까 이 질문하고 좀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주변에 보면은 그 이제 한 3, 40대 넘으면은 혈압약 들고 계시는 분들 꽤 있어요. 예.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예. 자, 이 혈압약 드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입이 마르다라는 얘기를 하나요. 맞습니다. 그죠? 예. 뭐 신경성에 문제 있는 겁니다. 그 약 때문에 그러세요. 보통 칼슘 채널 블락커나 그 혈압약 때문에 먹는 약 때문에 예, 오는 겁니까? 사실 침이라는 것이 저희들은 더럽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사실은 입안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많으신 분들이 뭐 이건 다른 얘기지만 입에서 냄새가 난다고 침을 자꾸 뱉으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침이 오히려 이를 보호해주고 충치를 예방해주고. 정말요? 그럼요. 침에 항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균들을 막고요. 그다음에 냄새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입 냄새 난다고 자꾸 물로 헹구시는 분들 계신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냄새를 더 나게 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연인들끼리는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냄새 어디 있어요? 그냥 뭐 서로 좋아하는데. 그렇구나. 예. 그래서 침이 그 약을 드시게 되면 침샘이 이제 침이 나오는 것들이 좀 적죠. 그래서 드라이 마우스가 돼서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고 하시는데요. 그건 약을 끊으면 원상태로 되고요. 약을. 근데 네. 혈압약도 끊을 끊을 수가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너무 심하면 선생님한테 이게 그 내과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약을 보통 그 혈압약에도 여러 가지 다른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바꿔 드시는 것이 좋고 입이 마르게 되면 드라이 마우스 입이 마르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요. 그것이 그 입이 마르게 되면 곰팡이가 내려서 혀가 굉장히 타는 듯이 아플 수 있고요. 입안에 곰팡이균 때문에 또 아니면 버닝 마우스 신드롬 입이 마르면 혀는 굉장히 타는 듯한 그런 페인을 느끼게 될 수 있어요. 그래요? 예, 그것도 안면 통증이 하나고요. 좋습니다. 예. 자, 요 단어 또 빼놓을 수 없는 단어 있습니다. 바로 보톡스 얘기인데 우리 이제 여성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죠. 자, 신경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보톡스 치료 방법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 보톡스 치료가 사실은 그 바이아그라 같아요. 원리는 처음에 만들어진 거는 심장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쓰는 거는 지금 다른 쪽으로 쓰고 있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뭐였습니까? 원래 목적은 보톡스가 심한 그러니까 사시 눈이 이렇게 겹치는 사시나 디스토니아 환자들 턱이 이렇게 알처럼 떠시는 분들 심한 이갈이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톡스 넣으면 치료 효과를 받는데 그렇죠. 지금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거의 1960년 70년대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톡스를 놓기 시작했는데 그 보톡스다 보니까 보통 이제 사시를 치료하다 보니까 눈가에 주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안과 선생님이 그걸 리포트를 썼죠. 그러니까 시작은 치과로부터 온 겁니까 보톡스가? 안과와 치과 둘 다 같이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과에서는 사시 눈이 모이는 것을 치료하다 보니까 근육을 치료하다 보니까 주름이 없어진다고 보고를 작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라이스 설전들이 보고 이거를 이쪽에 이용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주름을 위해서는 그쪽에서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시장은 눈과 치의를 통해서 시작한 게 보톡스인데 지금은 거의 성형, 여자분 성형. 그다음에 반대쪽으로 또 저희는 심한 이갈이나 디스토니아 환자 턱을 떠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보톡스를 턱에 놨더니 얼굴이 가름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육이 안 쓰게 되니까. 그래서 미국 저희 교수님, 저희 윗세대들은 미국 선생님들은 얼굴 가름해지는 거 정말 싫어하세요. 미국 분들은? 왜요? 미국 분들은 안젤리나 졸리처럼 사각턱, 예전 파라 포세트처럼 이렇게 얼굴이 크신 분들을 섹시하고 더 좋게 보기 때문에 그런 얼굴이 가려매지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그걸 부작용에 올려놨었죠. 얼굴이 가려매집니다. 하지만 동양 분들은 반대로
이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지금 사각턱 성형으로 널리 알려진 게 바로 이런 것들 그 부작용을 보고 지금 그거를 딴 쪽으로 이용을 하게 된 거고요. 근데 지금도 칠드런스 하스피탈 가거나 이런 병원에 가시면 보컬 코드 목에도 맞고요. 위에도 맞고 위에 있는 신경도 맞고. 보톡스를? 예, 그럼요. 그래서 보톡스는 정말 좋은 약인데 네. 너무 웃기게 바뀌었죠. 그러면 혹시 시청자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줄 수 있나 모르겠네. 보톡스의 원 재료가 뭐예요? 그 보tulium 탁신 A라 그래서 그게 뭐 여러 가지 식중독균이에요. 균이에요? 예, 예. 원래 처음에 초창기는 2차 대전 때인가 1차 대전 때 그게 생화학 무기로서 보톡스를 저희가 만들었죠. 왜냐하면 그거를 갖다가 뿌리게 되면 사람들이 쓰러지거나 식중독을 야기시키려고 만들었는데 그 균을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 감기 예방균처럼 예방주사처럼 그 균을 이용해서 근육을 마비시키는 그런 데 쓰는 거죠. 원래 거기서 유래됐군요. 예,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얼마 전만 해도 제가 처음에 배울 때만 하더라도 보톡스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맞지도 못했지만 다행히 지금 너무 성형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가격이 10분의 1로 팍 줄었죠. 그 정도로 예, 떨어졌어요? 예. 그런 면에서는 되게 환자분들한테는 되게 좋지만 네. 반대쪽으로 인식은 완전히 그 무슨 웃기게 바뀌어서 너무 평가절하가 돼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김영태 박사님 통해서 미국에서 원하는 헐리우드의 얼굴이 예. 사각형이다. 예, 예. 그래서 여기 그러면 껌을 많이 씹으면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가끔 보다 보면 글쎄요, 저도 동양 분들의 외국 분들이 보는 동양 분들의 그런 미모와 네. 또 저희들이 보는 미모랑은 저희는 조금 약간 서구화됐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계란형의 예. 얼굴, 눈 크고 외국 계란. 사람 비슷하고. 우리 방송국의 그 제작 국장님 같이 예. 이렇게 계란형이 맞습니다. 들어오는데 예, 예. 헐리우드 가면은 안 되겠는데? 예. 헐리우드 가게 되면 저희들이 보면 완전히 좀 약간 눈도 작고 네. 물론 이런 것들이 저희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것들을 더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끔 저희 미국 레지던트랑 가끔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또 미의 기준이 이렇게 또 틀릴 수가 있구나. 또 그런 것들. 근데 너무 틀리는데요. 너무 틀리는데요. 이야, 그렇구나. 예, 하여튼 그 보톡스 치료를 통해서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구체적인 치료 방식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한 5년 전서부터는 그 전에는 다 오프라인으로 저희들이 그 두통에도 쓰고 그런 많이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두통학회에서도 5년 전인가 어프로브 나서 편두통에 요새 보톡스 쓰고요. 긴장성 두통에서도 보톡스 쓰도록 해서 5년 전서부터는 신경내과에서도 같이 쓰고 있어요. 야, 하여튼 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성형 쪽에 관련 전문의들한테는 희소식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가격을 10분의 1로 줄였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죠? 우리 예. 얼굴 예뻐지려고 하시는 분들 예, 예. 싸니까 좋겠네요. 예, 예, 옛날에 그렇죠. 정말 엄두도 못 냈거든요.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사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설명하신 거 턱관절의 연관통, 안면 통증 질환, 예. 뭐 3차 신경통 예.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얼굴의 모든 그런 관장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질문. 예. 구강내과와 신경내과의 차이점. 지금 박사님은 예. 어디에 계세요? 저는 구강내과 오랄 메디슨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 신경 쪽도 건드리고 계시잖아요. 예, 저희가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치과 연관통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분야가 생겨게 된 거고요. 저희도 역사가 한 78년, 82년서부터 UCLA는 82년도부터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꽤 한 30년 이상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치과와 일반 내과, 신경내과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리퍼럴 많이 받아서 넘기고 또 저쪽에서도 받아서 저희들이 또 치과에서도 치료하고요. 또 실내로 저희는 뭐 서울 메디칼 그룹에 속해 있어서 그쪽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랑도 많이 지금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랑 많이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고요. 일종의 군인으로 치면은 용병이에요. 그죠? 해결사. 이때 그잖아요. 예, 맞습니다. 태양의 후예, 특전사, 예. 이런 어려운 일을 지금 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이제 많은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 이 외에 안면 통증을 유발하는 다른 요인, 예. 질환이 더 있다면 어떤 거입니까? 글쎄요, 안면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 정도를 잡자면 허피스라든지 허피스라면은 그 무슨 성병 그런 단어가 확 사실은 떠오르는데요. 그 병 물론 그 많이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입안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런 성에 관련된 그런 병 때문에 옮겨오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다른 이유로서 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짐으로써 야, 나타나는 이건 경우도 있고. 정말 의외의 얘기인데요. 예, 그러니까 허피스라는
그 바이러스균이 안면 통증하고도 연결되는 올 거예요? 수 있죠.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굉장히 아프죠. 그래서 그거는 버닝 마우스 신드롬처럼 아플 수도 보통 입안이나 많이 나타나는데 입술이나 그런 것들이 어떠한 약을 써도 잘 안 낫는 경우들이 또 허피스. 그러니까 입에 옛날에 어른들이 우리 어른들 그러잖아. 너 입에 꽃 폈다 그러잖아. 이렇게. 그게 일종의 허피스라는 균이. 그렇죠. 예. 그래서 피곤할 수도 있고요. 피곤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병균에 의해서 또한 대상포진. 대상포진도 그래요? 얼굴에 올 수 있어요. 예. 얼굴에 왔다가 모두 다 허리나 이런 데를 생각하시지만 대상포진이 얼굴에 오시는 분들 귀 뒤나 머리 이마나 이런 데 오시는 분들 계세요. 자, 그렇다면 지금 안면 통증에 관한 그 외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데 헐피스나 대상 이런 환자분들도 우리 박사님이 핸들링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도대체 정말 몇 가지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경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헐피스나 대상포진에 의해서 얼굴 그 신경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도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보통 얼굴에 관련된 거는 많이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능력되는 대로. 아니 사실 제가 우리 박사님 소개할 때 아까 뭐 농담 반 진담 반에서 이런 어려운 일을 우리 김영태 박사님이 자꾸 해냈습니다라는 하나의 그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를 인용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일을 해내고 계시네요. 아니 남들이 다루지 못하는 걸 지금 계속 하고 계시나요? 예, 아무래도 좀 남들이 못 보는 것들을 많이 보죠. 제가 트레이닝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Who are you? 누구십니까 도대체? 이가 아프시다 그러시다면 다 이가 아픈 거에 국한하지 마시고요. 치과 선생님한테 이가 아프시면 가셔서 먼저 검진을 받아보시고 불편하시면 그럼 저한테 일단 연락 한번 주셔도 되고 인터넷 검색하셔도 되지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메디컬 히스토리예요. 많으신 분들은 저희 병원에 오셔서 무슨 약을 드시는지 내가 어디가 아팠는지에 대한 그런 지식이 별로 없으세요. 그러니까 메디컬 스토리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상포진 같은 경우도 대상포진이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그게 3차 신경통적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상포진 걸리신 분이 또 걸릴 수 있어요? 그렇죠. 또 걸릴 수도 있고 또 그 대상포진은 몸의 면역이 떨어지면 그 안에 그 허피스 조스터라는 허피스균의 또 다른 균이 그 신경 트라이제미널 너브에 숨어 있다가 나와서 통증을 유발하죠. 3차 신경통이랑 거의 같은 종류의 심한 폐균이고요. 그래서 그런 히스토리 또 진드기에 의해서 물림으로써 미국에는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많이 보고됐는데요. 그런 것들이 신경통을 또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산행을 했다든지 내가 뭐 어디를 뭐 로키 산맥을 갔다 왔다든지 거기 그런 진드기 같은 것들이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런 모든 메디컬 히스토리에 대한 걸 본인이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거기서 아는 데까지 저희가 찾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추리 비슷해요. 저희가 디텍해서 거기서 문제가 뭔지를 찾아내기 때문에 많은 인포메이션을 주시면 주실수록 저희한테는 진단하기는 좀 더 정확한 진단이 나올 수 있고요. 야, 그러니까 어떤 환자분들은 일반 전문의들 또는 뭐 학교 선생님 또한 마찬가지예요. 어떤 그 전문의 분들한테 내 관한 스토리를 얘기하려고 해도 받아들이신 분들이 그걸 되게 무시하거나 또는 너무 쉽게 보시는 분이 있는데 거꾸로 우리 김영태 박사님은 오히려 그 지난 스토리를 계속 지금 들어야만 된다고 얘기하시네요. 왜냐하면 보통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이 의사 선생님들 평균적으로 UCL에서 전문 리서치했었지만 5분을 거쳐서 저희 병원으로 오세요. 그 오로페이셜 페인 구강내과로. 그러니까 5분한테 진단을 받고 안 나니까 계속 돌아오는 그 시간을 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보냈겠어. 5분을 지나려면 보통 한 1년 이상, 6개월 이상 그 똑같은 통증을 느끼면서 돌아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실례로 정말 심장이랑 턱이랑 관련 있는 거를 누가 그거를 환자분이 설사 그걸 얘기를 하겠어요. 심장에 약간의 부정맥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턱이 순간적으로 굉장히 아플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환자들이 생각할 때는 설마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설마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이라도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물론 제가 물어는 보겠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진단 내리기는 더 수월하고. 그러니까 그 심장 질환으로 결국 파생된 턱관절이라든지 어떤 치통에 관한 뭐 이런 부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결국은 심장 질환에 관한 치료 방법은 심장 질환 쪽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장 때문에 턱이 아프시면 심장을 질환을 치료하시면 턱은 안 아프세요. 그럼 그런 하지만 지금 심장 질환 전문의는 아니죠. 저희는 그런 쪽으로 이제 리퍼를 리프로
그래서 무슨 그런 말인지 식으로 알겠다.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근데 보통 한국 분들은 말은 짧게 진단은 정확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걸 얘기하면 귀찮아하세요. 한국 분들은 뭘 저런 걸 또 물어보나. 오히려 환자분들이 많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러신 분들 환자분들은 빨리빨리 약 먹고 끝, 주사 맞고 끝. 사실은 그런 턱관절까지 저희까지 오실 정도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만약에 하면 선생님 됐거든요. 빨리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 날 거예요, 안 날 거예요? 뭐 예.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그러니까 많으신 분들은 정말 매직 블릿, 정말 한 방에 끝나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사실은 저희 그런 것들은 쉽지 않고요. 턱관절 자체도 어차피 다 습관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정말 예수님이 아닌 이상 뭐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를 갈지 마십시오 이런다고 이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노력이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한 방이란 없다. 그래서 괜히 또 치료받고 나서 블레임하지 마시고요. 갔더니 뭐 치료가 안 돼, 뭐 이렇게 블레임하지 마시고요. 그런 분들 꽤 있습니까? 그럼요. 제가 이런 약을 드리고 오면 당장 그 약 먹으면 날 줄 알았더니 계속 아픈 게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저는 항상 본인의 습관이랑 싸우기 때문에 최소한 조금 두고 봐야 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근데 한국 분들은 되게 바쁘셔서 워낙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바쁘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좀 양해해 주시면 제가 좀 더 좀 기쁘게 치료를 할 수 있죠. 그 다운타운 쪽에서 종사하시는 우리 히스패닉 친구들이 우리 코리안 생각하면 안 달래. 안 달래. 빨리. 그게 이제 여기서도 또 삶에서 또 표현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 우리 김영택 전문의 되십니다. 치과 쪽에 구강내과의 전문의 되시는데요. 자, 오늘 그 턱관절 연관통에 대해서 이전 시간과 지금 시간 저희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또 썸머리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오늘 내용 자체를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TV 방송국 웹사이트를 통해서 늘 언제든지 바라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글 검색에다가 TV 생활백과 우리 김영택 박사님 치면은 언제 어디든지 뭐 비행기 안이든 뭐 화장실에 다 볼 수 있으니까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 위치는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희는 올림픽이랑 멜로길에 있는데요. 네. 멜롱 기억하시면 멜롱 저기 올림픽하고 그게 그 뉴스호텔 뉴스호텔 건너편이죠. 3층짜리 메디컬 건물이요. 병원들만 모이는 예, 거 예, 아주 예.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예. 거기 가시면 되고 전화번호는 여기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어려운 일 해내십니다. 하여튼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좀 박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약간 생소하고 어떻게 보면 좀 신비스러운 그 의학 정보를 가장 중요한 거는 박사님이 우리 곁에 늘 계시다는 거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가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저녁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